안녕하세요. 유니스라이프의 유니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지금 인공지능 회사에서 비디오 에디터로 2년 반째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외 취업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총 3가지로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흥미로운 얘기죠.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연봉에 관한 얘기인데요. 좋은 소식을 하나 들려드리자면 제가 엊그제 회사랑 또 연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연봉 협상 썰 푼다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가 입사 1년 차 때 연봉 협상을 했을 때 연봉을 제가 30%를 올려서 네, 연봉 협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30%가 왜 이렇게 연봉이 많이 올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회사에서 제가 그때 꼭 필요했고 제가 그만두면 회사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나 뭐 되게 엄청난 것 같은데 엄청난 건 아니고 상사가 그때 그만둬가지고 상사를 대체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봉을 30% 정도를 올려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연봉 협상이었고 올해는 이제 입사 2년 조금 넘었을 때 이제 연봉 협상을 했는데 기존 연봉의 16% 정도를 인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제너러스한 그런 수치인데요.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년 행하는 연봉 협상은 진짜 뭐 5%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 하면 와 진짜 많이 했다 이건데 제 나이와 제 실력에 비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액수의 금액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런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런던 생활에서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게 있긴 있어요. 리빙 코스트라고 하죠. 이제 생활비가 서울에 사는 것보다 런던이 한 30% 정도 비싸다고 해요. 저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부모님 집에 살 수도 있었는데 런던에 나와서는 제가 렌트비를 내고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생활비는 한국에서 지냈을 때보다 1.7배 정도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이렇게 1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잘 올라만 준다면 뭐 감사할 따름이죠.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해외 취업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인데요. 한국은 사실 비디오 에디터라는 직업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받지는 못해요. 제가 계약직 비디오 에디터로 어떤 잡지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 통장에 찍히는 돈이 한 155만 원 정도였어요. 굉장히 적은 돈이었죠. 근데 그때는 뭐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서 충분히 살만하긴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봤을 때 정말 2배 이상으로 연봉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몸값을 올리고 싶으시면 해외 취업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회사 분위기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한국이 야근을 좀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문화라는 거.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저는 영상 편집자니까 제 주변에 영상 편집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야근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뭐 프로젝트 데드라인 때문이겠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외국은 야근을 한다는 문화가 잘 없고 저도 사실 초반에는 야근을 한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프로젝트 하나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그때 야근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거는 딱 한 프로젝트였고 그 뒤로는 상사가 저에게 정말 크게 사과를 했어요. 아, 너를 이렇게 야근시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라고 이제 크게 사과도 했고 다시는 이런 프로젝트 잡지 않겠다. 너가 이만큼의 야근할 정도의 양이면 우리가 그냥 핸들할 수 없는 양이니까 절대 그런 거를 다신 잡지 않겠다라고 저에게 약속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에게 그만큼의 부담이 될 만한 프로젝트는 그냥 거절을 하고 있어요. 회사 측에서 그만큼 이제 저를 좀 인간으로서 대우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 좋고 또 사내 분위기 좋은 게 그런 상사와 평사원의 그런 계급 차이에 따른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상사한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장난은 이렇게 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규율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저는 항상 진짜 상사한테도 장난 많이 치고 상사도 저한테 장난 많이 치고 헛소리도 많이 하고 네, 심한 경우는 저희 CEO한테 제가 뭐 살쪘다고 놀리기도 하고 사실 뭐 이러면 안 되는데 팻 쉐이밍이라고 하거든요. 팻을 막 이렇게 쉐이밍 한다 하는데 그런 것도 하면 안 되지만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유로운 사내 분위기가 있는 것도 정말
정말 좋습니다. 또 이런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재택근무와 오피스에 출근하는 것을 제가 원하는 만큼 이제 믹스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회사는 제가 오피스에 좀 더 많이 오기를 원하고는 있어요. 상사가 항상 저한테 그래도 오피스에 자주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회사에 출근하고 이틀 정도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아침에 시간이 확실히 많이 벌리니까 전자책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아침에 운동을 한다던가 요리를 한다던가 이렇게 좀 확실히 제가 시간을 벌 수 있어서 그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출근하면 뭐 준비하는데 30-40분? 그리고 왔다 갔다 이제 왕복하는 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하루에 총 2시간 이상을 잡아먹는 건데 이제 그거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고, 제가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저의 생산성에 의문을 갖는다던가 뭐 너 지금 놀고 있지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뭐 마우스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트랙을 한다던가 이런 거 절대 없거든요. 제가 일 안 하고 놀아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이 저희 생산성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글로벌 회사들은 좀 포함이 되는 건데 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저희 회사가 영국에 헤드쿼터가 있고 덴마크 코펜하겐에 조그만한 오피스가 있고 네덜란드에 조그만 오피스가 있고 독일에 조그만 오피스가 있고 뉴욕에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그마한 오피스가 몇 개씩 있는데 뭐 제가 원한다면 어디 오피스를 가서 일을 해도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작년에는 덴마크 오피스에 가서 제가 일을 했었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미국 오피스도 한번 가서 일을 하고 싶기는 해요. 이제 그런 것도 정말 자유롭고, 제가 이번 연말 연초에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1달 반을 넘게 있었어요. 한 절반 정도를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막 한국에서 재택근무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제가 영국 시간을 굳이 맞추지 않고 한국 시간, 영국 시간 막 섞어서 되게 자유롭게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저한테 너 피곤하니까 한국 시간에 맞춰서 일해, 뭐 정말 급한 거 아니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저를 많이 응원해주고 복돋아줘서 그 점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외국 회사 입사를 추천하는 2번째 이유입니다. 자유로운 사내 분위기. 네, 마지막 이제 3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 제가 정말 영국 회사에서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휴가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선 영국은 1년에 공휴일이 8일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국에 비하면. 한국은 8일보다는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공휴일이 8일 정도고, 공휴일 제외하고 제가 쓸 수 있는 휴가가 저는 25일이 있어요. 그래서 총 1년에 33일을 쉴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캘린더를 봤을 때 한 달에 20일 정도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충 그럼 곱하기 12를 하면 240일이죠. 근데 그 중에 33일이 휴가니까 약 13% 정도를 휴가로 지낼 수 있는데요. 뭐 13%라 말하면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름에 제가 한 3주 동안 여름 휴가를 보내요. 그리고 겨울에도 한 달 정도 휴가를 내서 한국에 다녀와요. 금요일 휴가 내가지고 스페인 이제 2박 3일 동안 갔다 온다던가, 이제 월요일 휴가 내가지고 토, 일, 월 해가지고 포르투갈 다녀온다던가, 이런 거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아주 이 많은 휴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저의 회사 생활입니다. 이게 저의 3번째 해외 취업을 추천하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짜잘한 게 되게 많기는 해요. 이제 외국에서 일하면 영어가 정말 빨리 늘으면서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갔을 때 제가 구할 수 있는 직업이 정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계 기업도 도전할 수 있고, 아니면 내 영어 실력이 좀 필요한 어디에 이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확실히 플러스거든요. 외국에서 일하고 온 거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덴마크 친구도 있고, 스웨덴 친구도 있고, 파키스탄 친구도 있고, 미국 친구도 있고, 한국 친구도 있고, 일본 친구들도 있고, 정말 전 세계 어디든 다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정말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고, 확실히 세상을 보는 시야도 많이 넓어지긴 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한국에서 보는 게 솔직히 다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 오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좀 보고 배우는 게 확실히 많더라고요. 제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좀 작은 이유를 말하자면 외국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보낼 시간도 좀 많아지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나만의 공간 꾸미는 것도 정말 좋고 젊었을 때 한 번쯤은 인생에 한 번쯤은 저는 외국에서 사는 거 정말 추천해요. 여러분이 몇 년 뒤에 다시 한국을 돌아가더라도 이때 추억, 이때 배운 것들은 정말 여러분 인생 통틀어서 아주 큰 자산이 될 거고 절대 이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가끔씩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짜 저는 절대 인생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잘한 인생의 선택 중에 하나거든요.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 취업 한 번쯤은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내기 앞서서 저희가 전자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해외 취업할 때 사실 가장 디딤돌이 될 만한 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거든요. 이제 유학을 가거나 이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자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거는 밑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